정숙이 잠시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거실에는 도연과 세진만 남았다.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고요한 공간에서 도연은 세진에게 흘기 시선을 주었다. 그녀의 긴 머리가 은은히 빛나는 거실 조명 아래 흔들릴 때마다 도연의 시선은 자꾸만 멈춰섰다. 세진 씨, 도연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세진은 도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네? 도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진 씨는 참 특이한 매력이 있어요. 그 말에 세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갑자기요? 도연 씨, 아까부터 저를 너무 관찰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찰이라기보단 흥미로워요. 도연은 자신의 말을 망설이지 않고 이어갔다. 정숙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랄까요. 강렬한데도 여유롭고 뭔가 끌리게 만드는 느낌. 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그 말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건 칭찬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관찰일까요? 칭찬이라면 받아주시겠어요? 도연이 한 손으로 와인잔을 흔들며 말하자 그의 눈빛은 단순한 농담으로 보기엔 지나치게 진지했다. 세진은 살짝 몸을 돌려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칭찬을 받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죠.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도연은 세진의 도발적인 질문에 살짝 미소를 지었다. 글쎄요. 첫인상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으니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죠. 뭔가 말로 설명하기 어렵네요. 그냥 세진 씨가 가진 그 매력이 부럽기도 하고 끌리기도 해요. 세진은 그제야 살짝 긴장한 듯 가만히 손을 주무르며 대꾸했다. 도연 씨가 이런 말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숙 언니 앞에선 늘 차분하고 점잖으신데요. 도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정숙이 있는 주방 쪽을 흘낏 바라보더니 다시 세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정숙 앞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세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를 가볍게 넘기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정숙 언니가 들으면 기겁하겠네요. 조심하셔야겠어요. 도연 씨, 세진 씨가 비밀을 잘 지켜주시면 문제없겠죠. 도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렇지 않아요? 세진은 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멈췄다. 도연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정숙의 남편으로서의 도연을 단순히 점잖고 평범한 남자로 생각했지만 지금의 도연은 달랐다. 자신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는 그의 태도가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비밀이라니요. 지금 무슨 비밀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세진은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도연은 답 대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세진 씨라면 제가 무슨 뜻인지 알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이후 세진은 도연의 대담한 태도와 말투를 계속 떠올렸다. 그녀는 단순히 그가 농담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며칠 후 세진은 일부러 정숙의 집 근처 카페에 들렀다. 도연과 마주칠 가능성을 떠올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도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세진 씨. 도연은 그녀를 보자 반가운 듯 다가왔다. 세진은 놀란 척하며 손을 들어 보였다. 도연 씨, 여긴 웬일이세요? 가끔 여기서 일 끝나고 커피를 마시곤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세진과의 대화에서 새로운 활력을 느꼈고 세진은 그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특별한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도연은 세진에게 더욱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정숙 몰래 둘만의 대화가 오가면서 그들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다. 세진은 처음엔 장난처럼 생각했지만 도연의 대담함과 적극성은 그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첫 만남의 밤. 그 작은 대화가 어떻게 둘의 운명을 바꿔놓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세진은 며칠째 도연의 행동과 말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쓰고 있었다. 처음 도연이 정숙의 남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의 접근을 경계했지만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미묘하게 다가오는 매너는 거절하기 힘든 매력을 품고 있었다. 정숙이 세진에게 연락을 해왔다. 세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도연이랑 같이 요리할 건데 내가 오면 분위기가 더 좋을 것 같아. 세진은 그 제안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숙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언니, 좋아요. 시간 맞춰 갈게요. 주말 저녁 세진은 정숙의 집으로 갔다. 정숙은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와인을 꺼내며 세진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도연이 속삭이듯 말했다.
세진은 주방에서 요리에 집중하는 정숙의 모습을 힐끔 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연히 와야죠. 언니가 초대했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난 오늘 당신이 꼭 와줬으면 했어요.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의 말은 세진의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정숙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언니, 제가 뭐 도울 거 없어요? 아니야. 그냥 앉아서 쉬어. 도연이 와인이랑 안주 준비하니까 너는 편히 있어.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도연은 정숙과 세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자연스레 세진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내곤 했다. 정숙은 남편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두 사람의 대화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정숙이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순간 도연은 곧바로 세진에게 다가왔다. 세진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어요. 세진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정숙 언니가 돌아오면. 도연은 그녀의 말을 끊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이 없는 동안 딱 몇 마디만 할게요. 난 당신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당신을 만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더 확신이 돼요. 세진은 그의 말에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다. 그 순간 정숙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리자 도연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의 태도로 돌아갔다. 며칠 후 도연은 세진에게 직접 연락을 했다. 세진 씨,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을까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세진은 고민 끝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정숙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왜 나를 만나자고 한 거예요? 세진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도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지금 내 감정을 숨기기가 힘들어요. 세진은 그의 대담한 발언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는 감정도 느꼈다. 그녀는 그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정숙 언니가 알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도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나는 정숙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보면 다른 감정이 들어요. 나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당신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거. 세진은 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도연의 고백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경계선을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점점 더 자주 만났다. 도연은 세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 세진은 그의 행동을 거부하지 못했다. 정숙의 눈을 피하기 위해 두 사람은 철저히 비밀스럽게 움직였다. 도연은 세진과의 시간을 위해 정숙에게 잦은 출장 핑계를 댔고 세진 역시 그의 제안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이제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빠져들고 있었다. 세진은 스스로에게 점점 더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 잘못을 멈출 용기가 없었다. 도연 역시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세진을 향한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세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혼란과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위험한 선을 넘었지만 아직까지는 아무도 그들의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다. 세진은 도연과의 관계가 무르익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정숙의 눈을 피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며 만남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도연의 행동은 더 과감해졌고 세진은 그럴수록 점점 더 불안함을 느꼈다. 정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세진을 친구로서 믿고 의지했다. 어느 날 정숙은 세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세진아, 우리 오랜만에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섭섭했어. 세진은 정숙의 말에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피하다니? 내가 티가 났던 걸까? 그녀는 속으로 고민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언니, 내가 그랬어?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바빴던 것 같아. 그래?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 시간 비워줘. 내가 맛있는 곳 알아놨어. 세진은 정숙과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숙의 신뢰와 따뜻함은 그녀를 죄책감 속으로 몰아넣었다. 도연은 그런 세진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세진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요구했다. 어느 날 도연은 세진을 호텔바에서 만났다. 세진 씨, 정숙과 만난다고 했죠? 그러지 말고 그냥 나랑 있어요. 도연은 다짜고짜 말했다.
정숙 언니는 나한테 정말 잘해줘요. 그런데 언니를 배신하는 이 상황이. 세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배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가 이러는 건 둘 다 어쩔 수 없는 감정 때문이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세진은 그의 말에 이끌리면서도 혼란스러웠다. 도연은 마치 그들의 관계가 잘못이 아닌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했고, 그런 그의 태도는 세진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도연은 세진을 자신의 집 근처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 정숙이 오늘 저녁 모임 때문에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얘기해요. 세진은 그의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차에 올라탔다. 도연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을 더욱 솔직히 나누었다. 도연은 세진에게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녀에게 더 가까워지고자 했다. 내가 정숙과 결혼한 이유는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세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커져갔다. 그만해요. 도연 씨,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기 온 건 왜예요?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세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도연에게 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정숙은 그날 저녁 모임을 예상보다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도연? 정숙은 의아한 얼굴로 거실로 들어섰다. 다행히 세진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TV를 보며 대답했다. 여보, 벌써 왔네. 모임은 어땠어? 정숙은 의심 없이 그에게 다가와 소파에 앉았다. 모임은 괜찮았어. 근데 너는 오늘 뭔가 기분 좋아 보이네.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 그래. 도연은 거짓말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정숙은 그의 말을 믿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도연은 안도했지만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에 스스로도 긴장하고 있었다. 세진과 도연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두 사람은 도연이 정숙에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세진은 더 이상 도연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의 설렘과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숙에 대한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도연과의 관계를 끝낼 용기를 내지 못했다. 언젠가 정숙 언니가 알게 되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세진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대답은 항상 같았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 도연 역시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그는 자신의 욕망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그는 오히려 세진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자 했고, 이를 위해 더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진과 도연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유혹을 넘어 서로의 삶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정숙의 눈을 피해가며 비밀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정숙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세진과 도연을 믿고 의지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비밀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두 사람 모두의 머릿속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세진과 도연의 관계는 나날이 깊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정숙의 눈을 피해 만나는데 더 능숙해졌고, 도연은 세진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정숙은 어느 날 도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예전보다 더 자주 외출했고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정숙은 이런 상황이 불편했지만 남편을 의심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부담스러웠다. 도연 씨,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어요? 회사 일이 바쁜 거야? 정숙이 물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 요즘 많이 피곤하네. 정숙은 그의 말을 믿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이 남았다. 도연은 정숙이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더욱 과감해졌다. 그는 세진과의 만남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해졌고, 세진 역시 이런 상황에 점점 더 물들어갔다. 어느 날 도연은 세진에게 말했다.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세진은 그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정숙 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알 리가 없어요. 내가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요. 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진은 망설였지만 도연의 설득에 결국 동의했다. 그는 세진을 위해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두 사람은 그곳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정숙은 도연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다. 그녀는 세진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세진아, 요즘 도연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예민한 걸까? 세진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언니, 도연 오빠는 원래 바쁠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런가? 내 말이 맞겠지. 정숙은 세진의 말을 믿으며 안심하려 했다. 그러나 세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숙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한편 도연은 세진과의 관계를 점점 더 대담하게 이어갔다. 그는 정숙의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세진을 데리고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모임 중에 정숙은 도연이 세진에게 지나치게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도연 씨, 세진이랑 정말 친하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세진 씨는 내가 잘 챙겨야 하는 사람이지. 도연은 농담처럼 대답했다. 정숙은 그의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 중 몇몇은 묘한 기류를 느꼈다. 도연은 세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더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그녀를 집으로 초대하며 말했다. 이제는 우리 관계를 숨기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난 아직도 이 관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세진은 그의 말에 불안해하며 대답했다. 옳고 그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이라는 거죠. 도연은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세진은 그의 말에 흔들렸고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러나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지되기 시작했다. 정숙의 친구 중 한 명은 도연과 세진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숙에게 은근히 말했다. 요즘 세진이랑 도연 씨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둘 다 친하잖아. 이상한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친구의 말은 정숙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도연과 세진은 자신들의 관계가 들킬 가능성에 대해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다. 도연 씨, 우리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세진이 물었다. 괜찮아.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도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세진은 그의 말을 믿고 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함을 느꼈고 정숙에 대한 죄책감도 깊어졌다. 두 사람의 비밀은 계속해서 유지되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다. 정숙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두 사람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연과 세진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몰래 데이트를 즐기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겼고 도연은 세진에게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불안과 위험도 함께 커졌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세진을 위해 새로 얻은 아파트로 초대했다. 세진은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이걸 다 당신이 준비한 거예요? 너와 함께할 공간이 필요했어. 여기는 우리가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이야.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세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도연 씨,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러면 정숙 언니에게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죄책감은 내가 감당할게. 넌 그냥 나랑 행복하면 돼. 도연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세진은 도연의 애정 표현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세진을 위해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고 두 사람은 아파트에서 더욱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숙에게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은 세진의 마음속에 점점 커져갔다. 한편 정숙은 도연의 점점 잦아지는 외출과 늦은 귀가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도연이 집에 들어오자 정숙은 그에게 물었다. 요즘 왜 이렇게 바빠? 회사 일 때문인 건 알지만 너무 자주 늦네.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요즘 프로젝트가 끝나려면 멀었어. 조만간 좀 나아질 거야. 정숙은 그의 말을 믿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석연치 않았다. 한편 도연은 세진과 함께 있을 때마다 정숙의 존재를 완전히 잊은 듯 행동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도연 씨,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정숙 언니가 알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절대 알 리가 없어. 내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도연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불안해요. 이 관계가 들키면 나도 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줄 거 아니에요. 너만 있으면 나는 다른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 우리를 위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할 수 있어. 도연은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다. 도연은 세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고 정숙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세진은 그런 도연의 태도가 점점 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정숙에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도연과의 관계를 끊을 용기는 없었다. 한편 정숙의 주변 친구들 중 한 명은 도연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친구는 정숙에게 말했다. 요즘 도연 씨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보다 많이 바쁜 것 같고 세진이랑도 자주 연락하는 것 같던데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도연 씨가 워낙 바빠서 그런 거 아닐까?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친구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불안을 심었다. 세진과 도연은 아파트에서 더욱 자주 만나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진은 정숙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다. 어느 날 정숙은 세진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세진아, 요즘 너무 바빠 보이더라. 우리 얼굴 좀 보자. 세진은 도연과의 만남 때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정숙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언니, 내일 점심에 만나요. 다음 날 정숙과 세진은 카페에서 만났다. 정숙은 세진을 보며 말했다. 요즘 도연 씨랑 많이 친해 보이더라. 가끔 나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세진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언니, 그냥 가끔 오빠가 제 일에 조언을 주셔서 그래요. 정숙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세진은 그 순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도연과 세진은 정숙의 의심이 깊어지지 않도록 행동을 더 조심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위험한 선을 넘고 있었다. 도연 씨, 이대로 계속가면 정숙 언니가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그땐 정말 큰일 나요. 세진이 말했다. 내가 다 책임질게. 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도연은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세진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럴수록 세진은 도연과의 관계가 정숙에게 미칠 영향을 걱정했다. 정숙은 도연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그를 의심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을 믿지 않는 아내가 되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도연과 세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어갔다. 결국 세진은 도연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신을 속였고 도연은 정숙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행동했다. 그들의 관계는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졌고 모든 것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도연과 세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제 단순히 만남을 넘어 새로운 인생을 함께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진은 점점 더 죄책감과 불안에 시달렸고 도연은 정숙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 정교하게 행동해야 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세진을 새로 얻은 집으로 초대했다. 깔끔하고 아늑하게 꾸며진 집은 마치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처럼 느껴졌다. 세진은 도연의 준비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이 관계를 지속해도 되는지 고민했다. 도연 씨,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세진이 물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세진아, 난 너랑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 이 집도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여기서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자. 세진은 도연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정숙에 대한 미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연은 점점 더 세진과의 미래를 계획했다. 그는 세진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정숙이 알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걱정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다 책임질게. 도연은 확신에 차 말했다. 세진은 그의 말에 안도하면서도 관계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한편 정숙은 도연의 점점 잦아지는 외출과 냉담해진 태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무슨 문제 있어요? 정숙이 물었다. 아니야. 그냥 프로젝트가 조금 길어졌어. 곧 끝날 테니까 걱정 마. 도연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다. 정숙은 그의 말을 믿으려고 했지만 불안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도연과 세진은 정숙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만남을 점점 더 비밀스럽게 진행했다. 도연은 정숙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세진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두 사람은 마치 부부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세진아, 내가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좋아. 도연이 말했다. 도연 씨, 가끔은 이 관계가 너무 무거워요.
정숙 언니에게 너무 미안해서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잘못된 일일까? 나는 내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도연은 세진을 안으며 그녀를 설득했다. 세진은 도연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한편 정숙은 도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그의 변화에 대해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요즘 도연이 너무 바빠서 나랑 잘 시간을 못 보내. 가끔은 너무 멀어진 느낌이 들어. 정숙은 친구들에게 말했다. 혹시 뭔가 숨기는 건 아니야? 요즘 바람 피는 사람들 많다던데. 한 친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숙은 그 말을 쉽게 넘기지 못했다. 도연과 세진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고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세진에게 말했다. 우리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난 너랑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숙 언니는 어떻게 해요? 언니한테 너무 큰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요?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넌 그냥 나랑 행복하면 돼. 세진은 도연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죄책감이 떠나지 않았다. 정숙은 도연의 변화에 대해 점점 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도연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지만 그의 경계심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내 폰에 뭐라도 있는 줄 알아? 나를 못 믿겠어. 도연은 정숙에게 화를 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너무 이상해 보여서. 정숙은 도연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의 말을 믿으려 했었다. 세진은 도연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다. 그녀는 정숙과의 우정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동시에 도연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두려웠다. 도연 씨, 가끔은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워요.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세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 할게. 넌 내 전부야. 도연의 말에 세진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정숙은 도연의 변화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도연 씨, 우리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정숙이 말했다. 나도 노력할게. 요즘 좀 정신이 없어서 그래. 도연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정숙에게서 멀어진 상태였다. 세진과 도연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가며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정숙은 도연의 행동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불일치를 무시하려 했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럴 수 없었다. 도연과 세진은 새로 얻은 집에서 마치 가족처럼 생활했다. 도연은 집을 더욱 아늑하게 꾸미기 위해 노력했고 세진은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다. 도연 씨, 우리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세진이 물었다. 도연은 세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연하지.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삶을 포기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세진은 도연의 말에 안도했지만 내심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정숙에게 미안한 감정이 더해질수록 도연에게 더욱 의지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도연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요즘 당신 정말 바쁜가 봐.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서. 정숙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프로젝트가 정말 빡빡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아. 조금만 더 참아줘. 정숙은 그의 말에 수긍했지만 도연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차가움에 가슴이 답답했다. 한편 세진은 도연의 태도에서 점점 더 이기적인 면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세진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을 늘어놓는 일이 잦아졌다. 정숙 언니는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알까요? 난 언니에게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세진이 말했다. 그건 내가 감당할 일이야. 넌 신경 쓰지 마. 도연이 단호히 대답했다. 세진은 도연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도연의 외출이 점점 더 잦아지는 상황을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는 그의 일정을 물어보기도 했지만 도연은 늘 바쁘다는 말로 대화를 피했다. 당신이 어디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당신을 믿어야겠지? 정숙이 말했다. 내가 널 배신할 리 없잖아. 날 너무 의심하지 마. 도연은 차갑게 대답하며 그녀의 마음을 외면했다. 정숙은 그의 태도에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는 것은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 것 같아 참고 넘어갔다. 도연은 두 여자의 삶을 동시에 유지하려 애쓰면서 점점 더 피로를 느꼈다. 세진은 자신만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에 안도했지만 가끔은 도연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느꼈다. 도연 씨, 우리가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난 가끔 이 관계가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도연은 세진을 설득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숙은 도연의 차가운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부부 문제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다. 요즘 도연이 나랑 너무 멀어진 것 같아.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정숙이 조심스레 말했다. 남자들은 원래 바쁘면 그러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친구가 대답했지만 정숙은 위로받지 못했다. 세진은 도연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삶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도연에게 기대는 대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도연 씨, 언젠가 이 관계가 끝나면 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끝날 리 없어. 넌 내 전부야. 도연은 세진을 안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예전의 열정이 담겨 있지 않았다. 세진은 그의 변화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한편 정숙은 도연의 거짓말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지만 그의 행적은 점점 더 불명확해졌다. 요즘 당신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아.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줄래? 정숙이 물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일 때문에 그래. 도연은 성급하게 대답하며 대화를 피했다. 정숙은 그의 태도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말을 믿으려 했었다. 세진은 도연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미래를 꿈꾸며 의지하고 있었다. 도연 씨, 요즘 저 정말 불안해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세진이 말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세진아, 내가 걱정할 이유 없어. 내가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세진은 그의 말에 점점 의문을 가졌다. 도연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들이 늘어나면서 세진은 그가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희 진짜 이렇게 괜찮을까요? 세진은 다시 한번 물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걸 몰라? 세진은 그의 대답을 들으며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식하고 있었다. 한편 정숙은 도연의 변화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의 늦은 외출과 일관되지 않은 행동에 불안감을 느끼며 그녀는 주변에서 그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혹시 도연 씨가 다른 여자랑 만나는 건 아닌지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물어보았다.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리 없어. 도연 씨는 널 진심으로 사랑하잖아. 그러나 정숙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도연의 거짓말을 의심하는 감정이 자꾸만 커져갔다. 세진은 도연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지만 그의 태도에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도연은 자신을 예전처럼 아끼지 않는 듯 보였고 세진은 점점 더 그의 진심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도연 씨, 나는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속 기다려도 되는 걸까요? 세진은 불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세진아. 내가 더 잘할게. 너만 믿어. 하지만 세진은 그의 말에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도연의 말에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정숙은 도연의 거짓말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어느 날 도연이 전화로 대화를 하며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그가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도연 씨, 요즘 당신 뭐 하는 거야? 정숙이 물었다.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일이 많아서 너한테 미안해. 정숙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도연이 말하는 일의 양과 실제로 집에 있는 시간의 차이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거짓말을 알아차렸다. 세진은 결국 도연에게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하는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고 그녀의 불안한 마음은 갈수록 커져만 갔다. 도연 씨, 사실 내가 너무 무리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제는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세진은 그렇게 말했다. 도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리한 건 아니야, 세진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대로 다 지킬 거야. 하지만 세진은 그가 진심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연이 그녀에게 점점 더 소홀해지는 모습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정숙은 결국 도연과의 대화에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고 그녀를 속이고 있었다. 정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의 배신을 느끼고 절망적인 마음을 가졌다. 당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 이제 그만해.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정숙은 차갑게 말했다. 세진은 결국 도연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고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도연 씨, 우리 이제 그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진은 그렇게 말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진의 말이 그에게는 더 이상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세진은 결심이 서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다. 도연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찾아왔던 불안감과 혼란은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얽매지 않았다. 그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도 더 이상 그에게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도연 씨, 나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세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도연은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세진아, 왜 이렇게까지 해? 우리가 힘들었지만 난 내가 여전히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도연 씨가 변하지 않는 한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도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불안과 혼란이 섞인 채 세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보였다. 세진아, 내가 잘못했어. 진심으로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세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런 약속은 필요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숙은 세진의 결단을 알게 된 후 마음속 깊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동안 도연이 세진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기에 세진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한 것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존경심을 느꼈다. 세진아, 넌 정말 용감해. 정숙은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기로 했어요. 도연 씨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제 자신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요. 세진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다. 도연과의 이별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이제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지나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그녀는 도연과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도전했다. 그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온 친구들은 모두 세진을 응원했다. 정숙은 세진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그녀는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점차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신 거죠? 정숙이 물었다.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세진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 점차 자신감도 되찾았다. 도연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세진은 그 남자의 친절한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혼자입니다. 남자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나랑 커피 한 잔 어때요?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아요. 그날부터 세진은 그 남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이혼 후 겪었던 아픔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다. 세진은 그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다. 한편 도연은 세진과의 이별 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세진에게 상처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후회에 잠겼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세진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고 그는 그저 그녀의 행복을 기원할 수밖에 없었다. 세진, 나에게서 벗어난 너는 이제 행복할 거야. 도연은 혼자 중얼거리며 세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세진은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면서 점차 행복을 되찾았다. 도연과의 시간이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지나고 나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게 되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소중하게 여기며 앞으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녀의 삶은 끝이 아니라 이제야 진정한 시작을 맞이한 것이었다.